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의 한국어 팟캐스트를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전통 혼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전통 혼례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한국어 전통 문화에서 남녀의 혼인은 양가의 부모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가족을 중시하고 가족의 풍습이 무엇보다 우선시된 것이죠. 혼인은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하나 이는 두 개인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으로서의 의미가 더 컸기 때문에 실제 혼인 의식을 치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준비에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의혼입니다. 양가가 중매인을 통한 상호 의사를 조절할 때부터 대례를 거행하기 이전까지의 절차를 의혼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납체, 영길, 송복, 납회 등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납체입니다. 양가가 중매인을 통하여 의사를 교환한 뒤 선을 보아 혼인하기로 결심하면 중매인을 통하여 사주를 보냅니다. 사주에는 신랑의 생년월일을 적고 그것을 5번 접어 봉투에 넣어 봉한 후 봉투 전면에 사주라 쓰고 후면에는 금봉이라고 써서 쌀이대를 쪼개어 끼우고 양 끝을 청홍실로 묶은 다음 홍보에 싸서 신부 집에 보내요. 신부 집에서는 상 위에 홍보를 덮고 혼주가 정중하게 사주를 받아서 놓습니다. 사주를 받은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혼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을 거절하려면 사주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주를 받은 뒤에 혼인을 거절하면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사주를 받는 날 떡을 해서 잔치를 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영길입니다. 사주를 받은 신부 집에서는 신랑 집에 택일 단자를 보냅니다. 이것이 영길입니다. 택일 단자는 봉투에 넣어 봉투 전면에 영길이라고 쓴 다음 중매인 또는 복 많은 사람 편으로 신랑 집에 보냅니다. 세 번째는 송복입니다. 송복이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애물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봉차 또는 짐 보내기라고도 하였어요. 애물로는 신부 옷감, 이불, 솜, 명주, 광목, 폐물, 술, 떡 등을 보냈습니다. 네 번째는 납회입니다. 납회는 함을 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함에 넣는 물건은 지방과 사회계층 빈부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신부 상하이 두 벌과 폐물, 혼서지입니다. 혼서지는 일종의 혼인문서랍니다. 아내는 이를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가 죽으면 아내와 함께 묻히게 됩니다. 함은 흔히 함진애비라 하여 하인에게 짊어지게 하여 초행 전날에 보내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첫 아들을 낳은 복 많은 사람이 함진애비가 되기도 하였답니다. 함을 받을 때는 마루에 상을 놓고 그 위에 홍보를 덮은 뒤 받습니다. 함을 받는 사람은 신부 어머니나 복 많은 여자가 받았어요. 그런 다음 함진 애비를 후하게 대접하여 보냅니다. 오늘날에는 신랑 친구가 함진 애비가 되어 혼인 전날 신부 집에 전하고 후한 대접과 한값을 받는 풍속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대례입니다. 대례란 의원후 절차를 거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행하는 모든 의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초행입니다. 초행은 신랑과 그 일행이 신부 집에 가는 것으로서 초행 걸음이라고도 해요. 신랑 외의 신랑 일행에는 상객, 후행이 포함되며 때로는 소동이라 하여 어린이 이명이 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전환지례입니다. 전환지례란 신랑이 신부 혼주에게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전하는 의례를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가서 처음 행하는 의례예요. 신랑이 나무 기러기를 상의에 놓고 사배를 하는 사이 신부 어머니가 나무 기러기를 치마로 받아들고 신부가 있는 안방에 던져 나무 기러기가 누우면 첫 딸을 낳고 일어서면 첫 아들을 낳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교배지례입니다. 교배지례란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교배하는 의례입니다. 신랑이 대리상 앞에 나온 뒤 신부가 마주 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머리를 얹기 때문이에요. 신랑 신부가 대리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뒤 먼저 수모의 도움으로 신부가 재배하고 신랑은 답으로 일배합니다. 다시 신부가 재배하면 신랑은 답으로 일배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배 지례는 끝납니다. 네 번째는 합근지례입니다. 합근지례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는 의식을 말해요. 합근지례는 술을 교환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식입니다. 즉, 지금까지 속해 있던 사회적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죠. 다섯 번째는 신방입니다. 합근지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가요. 신랑은 사모간대를 벗고 신부 집에서 새로 만든 도포 또는 두루마기로 바꿔 입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신방을 꾸밉니다. 신부집 안방을 신방으로 하거나 더 나은 방이 있으면 그곳을 신방으로 합니다. 신랑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혼례복을 입은 신부가 들어옵니다. 이어 주안상이 들어오는데 이 상에는 술과 간단한 안주를 놓아요. 주안상 후 술을 나눈 다음 신랑은 신부 쪽두리와 애복을 벗깁니다. 쪽두리는 반드시 신랑이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신방 지킨다 또는 신방 엿보기라 하여 가까운 친척들이 신방 후 창호지를 들어 엿보기도 합니다. 촛불을 끄며 모두 물러납니다. 촛불을 끌 때는 반드시 신랑이 옷깃으로 바람을 내어 꺼야 합니다. 입으로 불어 끄면 복이 나간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신부지부 젊은이들이 신랑을 대들보에 메어 발바닥을 방망이나 몽둥이로 치는 동상례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기입니다. 신부가 시집으로 오는 것을 우기 또는 신행이라고 합니다. 신부가 우기할 때에는 신부를 비롯하여 상객, 한임, 진꾼이 행렬을 이룹니다. 신부가 가마를 타고 갈 때는 가마 위에 호피를 얹고 신부 방석 밑에는 목과 시와 숯을 깔아요. 여덟 번째는 현구례입니다. 현구례란 신부가 시부모와 시가의 사람들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패백이라고도 합니다. 신부 집에서 장만해온 닭찜, 안주, 밤,
대추, 과일 등을 상의에 차려놓고 술을 따라 올리며 절을 합니다. 어른들은 절을 받으면서 애물을 주거나 대추나 밤을 치마 밑에 넣어주면서 축원을 합니다. 9번째는 근친입니다. 근친이란 신부가 시집에 와서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친 때는 많은 애물을 가져가며 친정에서 쉰 다음 돌아올 때도 많은 애물을 가져옵니다. 근친 때는 신랑이 동행을 하며 이때 장모가 사위를 데리고 친척집을 다니며 인사를 시키고 친척들은 식사 대접을 합니다. 신부가 근친을 다녀와야 비로소 혼례가 완전히 끝난 것이 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복잡한 전통 혼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에 이르렀습니다. 시원한 가을 맞이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